지금부터 2020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노건대학교 대학원 사회안전학과 김윤호 교수님께서 좌상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참석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저는 안전모니터 봉사단 대전시 연합회 수석 부회장 안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무관님도 간단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이금경 사무관입니다. 네, 우리 김성재 교수님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에서 재직하고 있는 김성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의미 있고 즐겁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패널 토론에 앞서서 원래 이제 발제를 하셔야 되는데 순서상 지금 맨 먼저 우리 안병천 대전시 연합회 수석부회장님께서 대전시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성화 그리고 결과들을 간단히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부 이금경 사무관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전신문고 활성화 그리고 성과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성재 교수님은 현장에 계시고 그러시면서도 이제 사회생활 속 안전 수칙, 재난 시 행동 요령들을 중점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발제를 기본으로 해서 오늘 이 패널 토론에서는 팬데믹 시대의 안전신문고 역할 및 신고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지금 이게 세 분들 패널들께 하나씩 제가 여쭤보고 바로 이렇게 기본적인 정책 방안 제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으로 나누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금경 사무관님, 팬데믹 시대 안전신문고 시스템 변화와 운영 방안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발표하실 때에도 보면은 성과 그리고 확산 방안 여러 가지를 신문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 건수가 사실 참 많습니다. 그렇죠? 2분기에 18만 건이라고 하는데 그런 신고 건수의 양보다는 질적인 제고를 좀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조금 더 첨언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금년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이제 시스템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제 기능 개선인지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건 계획까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이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7월달에 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 웹포탈과 같이 개통을 했어요. 금년 6월 29일자로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 신고가 급증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전신문고 신설 탭을 안에 넣었습니다. 7월 1일자로 넣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도 없었던 알림톡 기능을 저희가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7월 6일부터 했었고요. 그리고 생활불편 신고의 불법 주정차 신고 기능을 이제 안전신문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우선 작업을 금년 10월 23일부터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원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이게 불법 신고가 주정차 신고가 굉장히 많이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에 보통 5천, 6천 건이던 것이 23일 그날 개통 통합한 이후로 8,500건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 10,000건이 넘었어요. 저희가 4대 불법 주정차 작년 6월 29일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300, 4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법 주정차가 들어오면서 네 자릿수를 좀 능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좀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신문고하고 생활불편 신고 앱을 좀 통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저희가 시스템 기능 개선을 좀 하고 있는데
시범 운영은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것인가도 관건인데요. 생활부표 신문고 안전신문고로 이제 통합되기 위해서는 금년 말 아까도 말씀했듯이 12월 29일 날 최종 통합하면 내년도에 이제 원활하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신고되는 게 불법 주정차 신고이다 보니까 이제 신고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 차량 번호를 좀 정확히 찍어야지 이게 이제 과태분 처분이 이게 행정처분이 내려가는데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서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또 다시 이렇게 신고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능을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시스템에 이제 탑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쯤이면 지금 개통할 예정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전신문고를 편리하게 이용해서 챗봇이나 삼성 빅스비 같은 기능, 인공지능을 좀 연계해가지고 좀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안전신문고 앱이나 국민 행동 정보를 좀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내년 2월부터 좀 시작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안전신문고 앱에 앱 다운을 많이 하는데 지금 삼성의 폴더폰이 나왔죠. 이거 폴더폰을 또 저희 그 안전신문고 앱을 최적화 시켰습니다. 보통 다른 앱 사이트 보면 안전신문고에 맞지 않게 이렇게 찌그러들거나 이렇게 안 맞는데 이미 지금 삼성 폴더폰에 좀 맞춰서 사이즈만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만간에 LG에서 놀러볼 폰이 나온다고 그래요. 곧 게시가 되는데 거기 LG사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우리 그 안전신문고 앱 탑재할 때 최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내년 하반기쯤에 그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에 들어서 안전신고 처리기관 이행관리 실태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행정기관에 해당된 사항인데 요거는 이제 신고의 평균 개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불수행된 사유가 뭔지, 처리된 사유가 뭔지, 처리 지연된 사유가 뭔지 이걸 파악을 저희가 수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 시도,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교육청, 공공기관에 다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 한 46개 기관 정도 보내고 있는데 이 자료가 관리되는데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취합하는데. 담당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시스템에서 그거 빼가지고 일일이 작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좀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신고 관리 분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통계 자료도 빼고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쪽에다 자동 등록할 수 있게끔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지금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내년도 하반기쯤에 이제 적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로 이제 가장 좀 질의가 많이 들어온 부분 쪽에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안전신고 앱에 이제 촬영하면 사진만 첨부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 왜 동영상은 첨부 기능이 없느냐는 이유를 좀 많이 여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사진은 그 촬영한 사진은 이제 수정 조작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영상도 촬영 일시가 좀 보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전신고 앱에는 이제 사진만 할 수 있게끔 신고토록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뭐 시스템이 더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면 초기에 동영상도 불법 주정차에 한해서만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주정차 신고에 당일 촬영한 사진만 첨부하도록 지금 신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습니다. 근데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 개통은 이제 과태료 부과국에서 지자체가 건의된 수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당일 촬영한 사진만 하고 있습니다. 그 미리 전에 찍어놓으면 조작, 수정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일 것만 쓰고 있고요. 현재 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스마트 불법 신고 앱도 지금 당일 촬영한 신고만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촬영할 때 20초 안에 자동 저장대로 기능을 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기능은 이제 사진 촬영 시점하고 그다음에 저장 시점 차이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20초 이내로 사진 촬영하도록 저장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상목 의원님께서는 이제 안전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의 기능 개선 쪽을 직접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 신고할 때의 불편함, 그리고 신고 건수가 이제 4대 불법 주정차에 이제 어린이 지역을 추가해서 5대 불법 주정차가 되면 10,000건이 아니라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 데이터들을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고 그 분류를 통해서 이제 또 마취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이 피드백을 주는 것이 이제 시정 조치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정책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작업조차도 워낙 신고 건수가 많아서 아까 발표하실 때 발제에서 보시면은 한 80% 정도는 이제 자동으로 분류하는 프로그램적으로 키워드 몇 개를 넣어서 그런 영역들을 별도로 분리해내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법 제도 쪽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쪽은 고민을 안 해보시나요? 어떤가요? 네. 그런 분류 작업에 대한 법적인 건 없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기존에 자동 분류 처리할 때는 30%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원 한계가 있습니다. 파견 오신 분들이 처리하신 분들이 6분이 있는데 하루에 8,000만 건 들어온 것을 수동 분류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처리기관 가서 빨리 응답해서 빨리 개선 조치가 되는 게 빠른 응답이거든요. 근데 분류 처리가 늦다 보면 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자동 분류를 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80%까지 상향을 좀 한 상태이고요. 이걸 자동 분류하기 위해서는 주요 키워드를 넣는데 그 키워드가 중복돼서 올라오는 경우는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80%까지 했고요. 나머지 20%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파견 오신 6분이 지금 파견 오신 일분들이 지금 수동으로 지금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늘려고 하는데, 늘린다면 수동 분류를 줄이고 더 자동 분류 한다면 시스템적으로 더 뭔가가 개선이 되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힘든 면이 있습니다. 네. 충분히 아마 이해를 지금 이 패널 토론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IT를 전공을 하고 있고 IT의 기술들을 재난 예방 대비 대응 쪽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현재 IT 기술의 가장 기본 핵심 기술이 이제 ICBM, 소위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 모바일의 핵심 기술들인데, 우리 재난 쪽으로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IoT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시민들이 신고하는 단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이 과정이 이제 행안부 본부의 담당관님들이 분류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IT 기술을 접목을 한다고 하면 지금 하는 기술보다도 훨씬 더 세련된 소위 기능적으로 신고 과정에서의 이제 AI 기능이나 음성인식 기능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이런 신고 건수를 분류하는 그 영역에서도 빅데이터의 기본적인 알고리즘들을 넣어서 코딩을 하면 적절하게 신고 건수를 아주 잘 이렇게 그룹핑화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그리고 연령층대별로 분명히 패턴들이 있을 거로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요청인데요. 인센티브로 이제 시상금, 포상금 제도도 주는데 이 시상금을 좀 더 확대를 해주시는 게,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는 우리 인천 지역 연합 회장님도 지금 와 계시고 대전 지역 이렇게 계신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인센티브로 포상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물론 또 반대급부의 어떤 현상도 나타나겠죠. 아까 말씀하신 이게 동영상이든 뭐든 신고를 하는 걸 또 한다든가 중복 내지는 모사 신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예산 좀 많이 좀 확보해 주셔서 좀 많은 봉사단원들이 좀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좀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포상금 확보를 해서 지자체는 다 포상금인데 중앙부처만 없다는 게 좀 창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2천만 원까지가 그래도 올려보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미 지자체가 다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겨우겨우 해가지고 1,000만 원까지는 확대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그래서, 봉사단원들이 국민청원이라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중앙부처에서 다 취급하시고 처리, 분류, 분배하는 정점에 계셔서 우리 사무관님 참 많이 힘드신데 여러모로 하여튼 저희들이 감사도 표현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또 중요한 시간 내주셔서 하여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이지만 이제는 시민들이 신고하는 입장에서의 안전신문고 신고 방식 개선 그리고 봉사단원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를 신고자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바라보는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죠. 그런 부분은 우리 대전 안전모니터 봉사단 수석부회장님, 우리 안명천 수석부회장님 혹시 또 의견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 신고, 신문고 신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 굉장히 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도 좀 반가운 일이고 또 그만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우리 사회가 바른 길로 이양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전광역시 연합회 안전모니터 봉사단에서 직접 활동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 타고 또 일단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신고를 많이 하는 편에 있는데요. 저는 실무 측면에서 신고를 하다 보면 신고를 하고 개선이 안 돼가지고 또 수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장기 지연되는 부분, 분명히 완료 처리는 됐는데 그게 조치가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완료는 처리가 분명히 됐는데 왜 실제로 그 개선은 되지 않는 걸까? 이건 정말 위험한데 하는 그런 생각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또 전화를 제가 걸어봤어요. 이게 왜 조치가 안 됩니까? 지금 이게 내용이 좋은 내용이나 당장 조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 한 분만 하기는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참 좋게 말씀해 주시는 담당자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는 뜻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한이 되면 그 부분들이 조금 더 실행력 있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전신문고가 1.0이 우리가 신고를 해서 위험을 인식하고 신고를 하는 단계라면 안전신문고 2.0에서는 우리 민이 함께 지금 행정력으로서 다 하지 못하는 1.1 신고 건수는 많은데 다 대응을 못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는 분들이 1차 조치자로서의 역할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 위험이 지연되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 1차 조치를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고가 예방이 되면 그 상태가 당장 조치 안 되더라도 좀 더 안전한 여건이 되니까 그 부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런 신고하고 1차 조치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랄까요? 마일리지랄까요? 이런 거를 통해서 직접 금전적인 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선물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 1차 조치하신 분들 그런 건수도 한번 집계를 해서 실제 신고 이후에 이제는 개선까지 해서 더 안전을 우리가 확보해 나간다. 그럼 굉장히 보람도 있고 의미 있는 우리 안전신문고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전신고 스티커도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또 안전신고 테이프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안전신문고를 좀 더 안전한 환경으로 우리가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시민이 함께 1차 조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안을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시민 입장에서 신고를 하면은 그 신고 사항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좀 미리 알고 싶은 거죠. 물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지만 그 당연히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1차 신고를 했을 때 1차 그 조치 사항을 한 그 결과의 행위자, 그
그들에게도 포상 제도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1차 행위자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뭐 중앙부처 해당 부처의 그 공직에 있는 분들이 1차 행위자일 텐데 지금 현재는 네. 일반 시민도 1차 행위자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행정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 시민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것도 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건 어떨까? 그러면 좀 더 조치율도 높이고 더 안전율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사고를 예방하는데 더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꼭 포상이나 이런 측면보다는 시민이 좀 더 나아가서 신고해서 나아가서 1차적인 조치까지 함으로써 기능을 좀 더 크게 가져보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안병천 수석부회장님은 사실 그 대전 그 자전거 동호회를 직접 뭐 이제 진두지휘를 하시고 실제 지금 그 이미 신고한 거에 대해서 신고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넣어서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실현을 시킨 아주 그 대표적인 시범 사례에 속해 있는 이제 안전모니터 봉사단 대전 팀들인데요. 또 뭐 괜찮은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1차 조치 사항을 꼭 관에서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시민들이 신고한 시민들이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그들에게는 그 신고하고 1차 조치를 하는 초동 조치를 하는 그런 시민들에게는 그 상당한 그 보람 그리고 그 봉사 활동으로서의 정말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조치하는 거를 지금 안전보안관 제도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1차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룹핑도 한번 구성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의미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우리 이은경 사무관님 뭐 준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1차 신고가 들어오면 꼭 그것을 분리한 후에 해당 지자체나 아니면 그 부처 관에서만 그것을 꼭 그 시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가? 조치를 신고를 하고 이것은 내가 시정 조치할 수도 있는 건데 하면 민이 스스로 그 신고자 또는 민간 지역에서 그것을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내지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뭐 인센티브는 뭐 마일리지라든가 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그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까 신고자가 신고도 하면서 신고자가 초동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건 네네네. 초동 조치 너무 또 제한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뭐 저희가 그 내년도에 이제 사후관리 확대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이 함께하는 하는 조치를 한번 그 구상을 한번 해볼 거고요. 포상금 쪽에서도 좋은 의견인데 그 대전시 아까 민 과장님 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신고 스티커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한 거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다 주고 있는데 신고 스티커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더 확대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적용시켜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민과 간의 그 가장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 또 같은 그 팀 또 다른 인접한 봉사단에게 이렇게 파급을 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로 이렇게 그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감염병, 특히 이제 뭐 팬데믹, 코로나19 때문에 뭐 모든 전 국민, 전 세계의 그 시민들이 전부 참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활동 방안으로는 지금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김성재 교수님 현재 직접 현장에 계시고 하시니까 현장의 신고 그리고 대응 방법 대응을 직접 하시면서 느끼시는 현장에서의 느끼는 그리고 애로사항 그리고 필요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중요한 주제이고 이 시간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면 밤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요. 그것을 많은 분들의 이제 소중한 시간들을 할애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면은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팬데믹의 시대에는 이제 감염병이라고 하면서 이게
역병을 이게 질병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그것이 이제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적 재난, 사회 재난으로 분류를 돼서 이렇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을 관리를 하도록 그래서 감염병 예방 및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 의해서 우리 지금 그저께도 이제 580여 명의 우리 이제 그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나는 이 지금 그 3차 대란에 이른 순간에서 이런 주제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렇게 역병이 돌면 한 마을을 거의 불로 이렇게 다 몰살시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정말 왜 우리는 감염병 예방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사회 재난으로 되어 있는 감염병이 이제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생기지 않도록 이제 발생 방지를 해야 되고 발생하면은 확산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책무를 줄 게 아니라 모든 이제 국민 그리고 이웃 너 없이 다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게 다 공감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이제 안전 수칙을 다르게 이게 계속 홍보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많이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이 시간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이제 관련 부서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이 엄중한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의 시대에 이제는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또 이제 내 직장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좀 함께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서 마스크를 끼기보다도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사회적 거리두기, 기타 정부의 이제 전문가들의 방침에 이제 따라주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의료 연구원들이 또 많이 이제 기관 단체들이 또 연구하면서 개발했는 것이 백신도 이렇게 이제 보급 중에 있고 이러니까 좀 언젠가 이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코로나19에 이렇게 종식의 날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자, 우리 일단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필요성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이제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가 나면은 119 구급차가 이제 신고를 해서 또 이렇게 선별 진료소라든가 이제 지역 응급 의료소 또 우리 보건소에 가서 이렇게 이제 확진자 판정을 받는데 이제 이렇게 신고할 때 우리 이제 많은 시민들이요 이제 인권 기본권을 무시한 고려하지 않는 신고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확진자가 되면은 거의 이제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죄인이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그리고 확진자가 되더라도 이제 정말 죄인이 아니라 같은 이제 인간이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신고할 때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는 자기 개인정보 또 이제 고유 식별 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신고하는 분들이 이제 이게 대충 이게 인식된 정보를 갖고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님 말고 식으로 이렇게 책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충 추측을 해서 그럴 것 같다는 이런 거 갖고 이제 증거 이렇게 증빙 뭐 이렇게 안 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왕왕 있어서 뒤처리가 또 애로사항도 있고 하는데 좀 확인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으로 신고를 해주십사.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많은 여기 관계자들 그리고 활동하고 하는 것에 활성화가 기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우리 이상입니다. 교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참 무거운 주제라서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좀 무겁게 표현을 하시는데 말 그대로 조선 시대에는 한 마을을 다 불사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를 폐쇄를 하는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는 뭐 없죠. 당연히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예방을 하자라는 그 예방 쪽의 측면에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그 존엄성 자체는 좀 배려를 해주자라는 그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자 입장에서도 신고 방법이 그 소위 주먹구 의식의 신고, 목소리 높은 신고가 아니고 체계적인 방법, 체계적인 방식을 통해서 신고를 하자 이런 그 필요성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질병관리청에 가서 이제 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이렇게 신고, 그 다음에 그 소위 그 초동 단계에서의 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리 체계 위로 쭉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그 다양한 신고 방법, 그리고 다양한 신고 기기, 그리고 이런 그 체계 이런 것들을 그 통합으로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뭐 쉽게 뭐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말 그대로 K 방역의 대표적인 그런 아마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안수님 정리하기 전에 제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 안전한 신고 활동 방안에서 저희가 신고자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좀 추가하고 싶어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신고자 입장에서 네. 신고자 입장에서 저도 활동을 하지만 신고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많이 조심스러운 걸 많이 느낍니다. 신고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바깥을 나가야 되고 또 가면서 또 사람도 스치게 되고 그런 공간을 또 가게 되는데 우리 안전모니터 봉사단 신고하시는 우리 단원분들께서는 꼭 나갈 때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시고요. 신고 끝날 때까지 꼭 마스크는 절대 뭐 요즘 특스커 그러잖아요. 코스커 그러는데 반드시 정확하게 착용하고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면서 외부에서 장시간 활동을 하시고 돌아오셨다면 바로 마스크 버리고 새 걸로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작지만 우리가 선한 영향력으로서 활동하는 이런 안전신문 봉사 활동이 또 우리 개인의 건강에 또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활동하면서도 이런 마스크 착용과 그다음 단연히 손소독, 그다음 손을 씻고 세척하는 이런 부분들이 꼭 실천되어서 우리 모두가 안전한 신고 활동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요즘에 그 TV나 라디오에 보면 그 공익 광고의 그 카피가 아주 그 저희들 그 마음을 그 울리는 표현이 있는데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을 가지고 확진을 예방하는 그런 그 광고 카피였는데요. 이제 그 확진자를 이제 간호를 했다는 이유로 14일 동안 격리하는 그 간호사들의 모습, 그리고 그 확진자 옆에서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면접을 보러 못 가는 그런 자기 스스로 면접을 접는 그런 수험생들의 모습, 그리고 어느 부분은 또 자 이런 그 예방약을 위해서 우리 혈장을 내주겠습니다. 기꺼이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 그들의 모습에서 그 확진의 기로에서 확신을 가진 그런 분들의 모습이 우리 전체 그 시민들께로 확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팬데믹 시대라는 표현을 참 쉽게도 표현하는데 그 인류에서 가장 큰 팬데믹 그 고통을 겪었던 것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14세기 1300년대죠. 그때 그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한 소위 그 패스트라고 하는 병으로 그때 그 인류의 인구가 4억 5천만 됐다고 합니다. 그 남유럽 쪽에서 그 지금의 그 후베이성이죠. 원나라 시절이니까 후베이성에서만 2천만 명 이상이 그 사망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남유럽 쪽에서는 그 7,500만에서 한 1억 5천만 명이 그 목숨을 잃는 그런 그 대역병이었었죠. 그런 그 전염병의 그 위험 그런 것들을 우리 인류는 이미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잠시 불편함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더 큰 틀에서 그 인류를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 좀 국가 시스템에 좀 잘 따라주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속화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팬데믹 시대 안전신문고 역할 및 신고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우리 안병천 대전시 제5축이십니다. 안병천 대전연합회 우리 수석 부회장님, 그리고 제 좌측에 바쁘신데 참석하셨어요. 행안부의 우리 이금경 사무관님, 그리고 맨 좌측에 우리 김성재 교수님 실제 현장에 계신데요. 세 분 말씀 정말로 잘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고 현장에 접목되고 착건되는 그날까지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안전모니터 봉사단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그 토론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뭐 이러한 그 상황들을 전부 이제 제조 공유를 할 것이고요. 그 공유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 정책 토론 그리고 이 패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현장에 접목되고 그런 것들이 실현돼서 바로 이러한 그 전염병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예방해서 또는 이 전염병으로 그 고통받는 그러한 그 시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우리 이 자리 참석해 주신 우리 패널 세 분께 또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패널 참여해 주신 자장으로 맡으신 김윤호 교수님 그리고 함께 하셨던 우리 이금경 사무관님 그리고 김성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